자,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던 거는 어떤 특정한 에너지에 몇 개의 그 상태가 있느냐, 그러니까 전자를 우리가 채워야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몇 개가 되느냐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상태의 밀도, 혹은 이제 dense of state, DOS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배웠었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런 상태에 과연 전자가 몇 개가 들어갈 것이냐, 연력학적인 평형 상태에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게 고전역학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게 이제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연력학 시간에 배웠겠지만은 볼츠만 팩터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채워지게 될 확률, 어떤 그런 상태의 에너지 상태의 그 시스템이 있을 확률은 우리가 이제 그 익스포넨셜하게 그 에너지에 따라서 익스포넨셜 감소를 하고요. 그때 이제 분모에 이제 KT가 들어가는 이런 볼츠만 팩터에 비례하게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을 거예요. 자, 이제 그걸 우리는 이제 양자역학적 시스템에서 할 텐데, 그게 이제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고전역학에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입자들이 다 구별 가능하다라는 것 하고요. 파울리 베타 원리 같은 게 없었고요. 자, 그랬었는데 우리가 펀더멘털하게는 그걸 다 고려를 해야 된다. 그죠? 어떤 하나의 입자는 우리가 이제 뭐 포미온이지만 포미온 같으면은 하나의 상태에 뭐 우리가 두 개 이상 넣을 수 없다라는 건 파울리 베타 원리랄지 아니면은 어떤 입자가 근본적으로 구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우리 가까이 있을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indistinguishability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새롭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되살리기 위해서 연력학 시간에 여러분들 배울 것 같은 그런 내용을 한번 보여주면 이런 거였죠. 이제 그때 당시 여러분들 엔트로피에 대한 통계적인 해석 뭐 이런 걸 배우면서요. 매크로 스테이트, 마이크로 스테이트 이런 개념을 배웠을 거고 어떤 특정한 매크로 스테이트에 해당이 되는 우리가 그 각각의 우리 인디비주얼한 파티클들을 다 하나씩 지정을 하는 마이크로 스테이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봤었고 어떤 매크로 스테이트가 가장 많은 마이크로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그게 우리가 바로 연력학적인 그 리밋에서 우리가 바깥에서 관측을 하는 그 시스템의 분포가 된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걸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내가 이제 마이크로 스테이트를 갖다가 카운트 할 때요. 여기 세 개의 입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 세 개의 입자가 완전히 구별이 가능하다라는 거. A, B, C. 이게 동일한 입자라고 하더라도 구별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가 맨 위에 있고 두 개가 맨 바닥에 있을 때 이제 A가 맨 위에 있느냐, B가 있느냐, C가 있느냐 이걸 다 하나하나 다 다른 상태로 우리가 간주를 했었어요. 그죠? 이게 바로 고전역학에서 말하는 구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입자라고 하더라도. 자, 그런데 그게 이제 틀린 개념이라는 거죠. 이그젝트하게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 새롭게 다시 한번 그걸 리비짓을 해볼 텐데요.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시스템을 간단하게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우리한테는 지금 4개의 아이덴티컬한 파티클 동일한 입자, 그러니까 뭐 일렉트론이면 일렉트론, 프로톤이면 프로톤, 뭐 이런 이제 동일한 입자가 되겠고요. A, B, C, D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는 A, B, C, D를 구별 가능해요. 논리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가상적인 어떤 그런 이제 그 에너지 시스템인데 하나가 그라운드 맨 아래가 제로고요. 그 위가 델타 E, 그 다음에 이게 2 델타 E 이게 있을 거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시스템의 전체 에너지가 2 델타 E로 2 델타 E로 고정이 되었을 때 어떤 우리가 상태들이 가능하나 이걸 카운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입자가 고전역학처럼 구별 가능하다라고 하고서 우리가 이제 개수를 카운트를 해보겠어요. 자, 뭐냐면은 이제 입자는 우리가 A, B, C,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2 델타에 다 합쳐서 에너지가 2 델타 E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가 2에 있고요. 2 델타 E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거 혹은 두 개가 델타 E에 있고 나머지 두 개가 아래에 있는 거 이런 우리가 크게는 두 가지 매크로 스테이트가 있겠죠. 그 각각에 해당되는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A, B, C, D 중에서 어떤 게 맨 위에 있느냐를 갖다가 이제 따라서 하나씩 구별이 될 거고요. 4개의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있고요. 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니까 총 6개의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요런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이제 총 해서 10개가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동등하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equal a priori probability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에서 관측하는 것들은 얘네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10개들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나타나게 될 거고, 자, 그럼 우리가 평균적으로 과연 이제 어떻게 그걸 갖다가 나타나게 될 것이냐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경우에 이제 맨 위에 n equal 2에 있는 입자의 개수, 이거 하나는 다 우리가 동등하다고 하고 다 더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n equal 2에는 지금 4개가 우리가 이제 A, B, C, D가 4개가 우리가 나타나는 걸로 이제 관측이 되고요. 그죠? 다 더해보면은. 그 다음에 n equal 1에는 지금 보면은 이게 6개인데 2개씩 6개니까 총 12개가 있는 것처럼 되고요. 제로에는 총 24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뭐죠? 가능한 그 전체 어떤 입자의 개수,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우리가 다른 걸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전체적으로는 40개의 우리가 어떤 입자가 있는 거고, 그랬을 때 맨 위에는 4개, 여기에는 12개, 맨 바닥에는 24개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내가 이제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맨 위에는 지금 이걸 4를 40으로 나누게 되면 0.1, n equal 1에는 0.3, n equal 0에서는 0.6, 다 더하면 1.0. 그러니까 이 확률은 뭐냐면은, 내가 얘네들이 막 서로 왔다 갔다 했을 때, 내가 맨 위에서 입자가 맨 위에 있을 확률은 0.1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있을 확률은 0.3이 되는 거고, 맨 바닥에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은 0.6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4개의 입자예요. 그럼 4개의 입자에다가 내가 이 확률을 곱하게 되면은 실제로 내가 어떤 평균적으로 보는 관측하는 입자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게 n equal 2에는 0.4가 되고요. 얘는 1.2, 2.4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4개의 입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방금 봤던 건 확률인 거고요. 내가 어떤 평균적으로 개수를 카운트를 해보면은 그 어떤 시간을 따라 측정을 하고서 내가 관측을 해보면은 얘는 맨 위에는 0.4개가 차는 거고, 두 번째는 1.2개, 제로에는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 2.4개가 차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바로 우리 고전적인 어떤 그런 구별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번에 이제 베타 원리 같은 걸 고려하지 않고서 우리가 나왔을 때 각 레벨에 채워지게 되는 입자의 평균적인 개수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익스텐드를 하면 이제 볼트만 팩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우리가 프린시플을 갖다가 적용을 해보죠. 자, 자연계는 일단은 모든 입자는 구별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베타 원리를 갖다가 이제 적용을 할지 말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입자 타입을 갖다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연계에는 페르미온 아니면은 보존 두 가지가 있는데, 페르미온이냐 보존이냐. 자, 페르미온은 입자의 그 스핀이 half 인티저,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가 이제 페르미온이고요. 그게 정수인 거 0, 1, 2, 3 이렇게 되는 정수가 되는 거가 이제 우리가 보존이라고 합니다. 포톤 같은 것도 이제 실은 보존에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엑시테이션, 무슨 뭐 진동이 익사이트 되는 것도 실은 다 보존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실제 있는 존재하는 입자들 중에서 보존인 것도 있습니다. 좀 드물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타입의 입자가 있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베타 원리, 이제 한 상태에 2개 이상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파울리 베타 원리 적용이 되는 거는 페르미온의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보존의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하나의 상태에 고전 입자처럼 얼마든지 많은 개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보존일 때 위에서 본 게 어떤 통계가 우리가 그 어떤 마이크로 스테이트를 카운트라는 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A, B, C, D라는 걸 구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지정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마이크로 상태라는 거는 보존의 경우는 2개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맨 위에 하나가 있고 n equal 2에 하나가 있고 제로에 3개가 있거나, 아니면 n equal 1에 2개, 제로에 2개가 있는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위에서 이게 보면 여기에서는 분명히 구별 가능하기 때문에 4개, 6개가 있었죠? 구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거 이상으로 우리가 마이크로 스테이트를 더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습니다. 고로 요거 하나, 이거 하나,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다 더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x가 나오는 건 한 번 나왔고요. 이건 2번 나왔고, 이건 5번 나왔으니까 총 8번이 나왔고요. 그죠? 2개의 마이크로 스테이트에 내가 이제 각각이 4개씩이니까 8개가 되겠죠? 8로 나누게 되면은 확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내가 입자 개수가 4개죠? 4개를 채우면은
0.5, 4개로 4로 곱하면은 0.5, 1.0, 2.5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선의 경우에는 n equal 2에서 내가 발견하는 입자는 평균적으로 0.5개고요. n equal 1은 1.0, 얘는 2.5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요거하고 약간 미묘하게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fermions 경우에. 자, fermions 경우에는 스핀에 따라서 내가 이제 또 그걸 고려를 해야 되는데, 스핀이 2분의 1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의 에너지 상태에 스핀업, 스핀다운 두 개를 넣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스핀이 2분의 3이라고 하면은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3, 4개를 채울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우리 일렉트론처럼 스핀이 2분의 1인 거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분의 1이면 내가 스핀 업다운이니까 하나의 상태에 두 개밖에 못 들어가니까 결국은 요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거는 내가 제껴야 됩니다. 왜? 여기는 세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fermion 입장에서는. 스핀 2분의 1 fermion에서는. 그죠? 그래서 남는 거는 딱 하나, 두 개 들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얘 똑같이 카운트를 해보면은 입자의 개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두 개가 나와요. 드라마틱하게 다르죠. 이거랑도.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가 한번 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이게 x축이 이제 n개, 몇 개가 그 상태의 입자가 있느냐를 나타내는 n개가 되겠고, 그거가 될 이제 미안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건 상태. 그러니까 n equal 0인 상태, 1인 상태, 2인 상태, 3인 상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로, 그 다음에 이게 델타 E, 2 델타 E, 맞나? 잠깐만. 이 토탈이 2 델타 E죠? 여기 잠깐만 이게 0, 잠깐만요. 이게 n equal 4인데 n equal 0하고 1하고 2, 0하고 1하고 2밖에 없죠? 예. 3이 근데 3은 지금 3은 이제 없은 거니까 0이니까 이신 있으나 말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0이 지금 에너지가 제로, 델타 E, 2 델타 E 이 세 가지가 있고요. 각각의 에너지 몇 개의 입자가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요 마지막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요 세 가지를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클래시컬한 거, distinguishable, 그러니까 구별 가능하다고 말하는 클래시컬한 거가 이게 지금 자꾸 여러분 이 책이 이 색깔이 좀 부족한데, 그러니까 distinguishable 한 게 요거예요. 지금 요거를 요렇게 떨어지는 거고, 근데 보존이 되게 되면은 그거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존이 되면은 이게 요쪽이 조금 에너지 낮은 쪽이 조금 더 차게 돼요.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은 에너지가 낮은 쪽 여기에서는 4대 6인데 여기서는 1대 1이니까 낮은 쪽이 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클래시컬에 비해서. 자, 반면에 fermion은 하나에 우리가 스핀 업다운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게 맥스 2개니까 이렇게 두 개 하고선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런 식의 분포가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고전 통계하고 양자 통계가 지금 두 개가 차별이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제한된 개수 4개밖에 안 되는 입자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죠? 무수히 많은, 서머다이내믹하게 많은 그런 입자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통계의 규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거를 이제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티션 펑션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하면 되는데요. 그런 구체적인 건 여러분들 다른 책을 참고하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결과만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거는 뭐냐면은 occupation number, 실은 occupation probability라고 하는 걸 잘못 썼네요. 여기서 occupation probability라기보다도 occupation number라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개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확률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게 fermion일 때는 이제 확률처럼 돼가지고, 자, occupation 그 넘버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에너지 E일 때 거기에 그 상태 하나의 어떤 상태에 스핀까지 포함을 한, 스핀을 내가 업 다운까지 구별을 한 그 상태에 몇 개의 입자가 들어가느냐를 갖다가 보면은 고전 통계는 기본적으로 볼츠만 팩터에 이제 나오게 된 비례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때 이제 여기 분모에 들어가는 거가 이제 파티션 펑션에 비례하는 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같지는 않고요. 이게 넘버니까. 자, 그래서 볼츠만 팩터로 나오게 되고요. 디스팅귀셔블 하다고 하면은, 자, 보존인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나와요. B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E over KT 마이너스 5분의 1.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분모에 마이너스 1 하나 더 들어갔고요. 여기 있는 B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넣어가지고 E 마이너스 누 over KT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페르미온인 경우에 이것도 우리가 이제 보세 아인슈타인 통계 역학 분포라고 보세 아인슈타인 통계 보세 아인슈타인 분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페르미온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여기에 플러스 1이 들어가 가지고 내가 이 B를 안으로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페르미 디렉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제 보선이나 페르미온인 경우에 나오게 되는 이 누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뮤라고 하는 거를 케미컬 포텐셜, 그 시스템의 케미컬 포텐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입자 하나를 넣었을 때 그 시스템의 기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연력학에서 말하는 그 케미컬 포텐셜이 여기에 이제 뮤로 들어가게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일렉트론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케미컬 포텐셜을 갖다가 특별히 페르미 레벨 혹은 페르미 에너지 EF라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쓸 거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렉트론의 경우에만 특별하게 따로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제 이 B 혹은 이제 이 케미컬 포텐셜 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 이거는 언디터민 된 거냐? 이거가 결정이 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내가 이건 하나의 어떤 에너지 레벨에 들어가 있는 입자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거를 모든 레벨에 대해서 다 더하게 되면은 시스템의 전체 입자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죠? 자, 다시 얘기하면 여기는 이제 뭐냐면 어떤 특정한 에너지 E를 가지는 상태에 있을 입자의 개수고요. 그런 모든 상태를 다 더하면은 전체 입자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 조건으로 붙어서 내가 이제 뮤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이퀘이션으로 붙어서 뒤에서 우리가 일렉트론의 경우에 조금 이제 볼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코멘트를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포톤이나 빛 같은 거 보존이라고 그랬죠. 혹은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진동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리스탈에서 원자들이 진동하는 거를 우리가 그 포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메슬리스 보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존 중에서도 무게가 없는 거, 빛은 무게가 없죠. 진동은 뭐 그 자체로는 이제 무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메슬리스 보존인 경우에는 케미컬 포텐셜이 0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게 돼요. 뭐 구체적인 그 이유는 여러분들 그냥 다른 책을 보도록 하시고 혹은 B = 1이 돼서 여러분 뒤쪽에서 우리가 이제 그 포논의 에너지를 계산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인용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번에 이제 모든 분포는 이게 무조건 에너지가 올라가면은요, 분모가 지금 온도가 지금 양의 값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올라가면 무조건 분모가 커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그 확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아니라 그 오큐페이션 넘버는 떨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미 디렉 분포의 경우에는 이게 1을 넘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분모가 양의 값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이 값은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파울리 베타 원리와 컴패터블한 거죠. 그죠? 하나의 상태는 우리가 하나 이상을 갖다 넣을 수는 없다. 그죠?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는 뭐 한 개, 뭐 그 이하를 갖다가 우리가 한 개 있거나 비어 있거나 이제 그것 중에 하나의 값이니까 우리가 1 이하의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바로 여기서 그것들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뮤랑 같거나 혹은 이제 케미컬 포텐셜 혹은 페르미 에너지랑 같으면은 그럼 이 부분이 이제 0이 되는 거니까 익스포넨셜 값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값이 이제 이게 여기에서 2분의 1이 되는 거죠. 요거 값이 이제 1이 되는 거니까 2가 뮤 혹은 이제 페르미 레벨이 되면은 그러면은 0이 돼서 익스포넨셜 값은 1이 되니까 이게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페르미 레벨에서 그 절반이다. 그러니까 그 입자를 발견한 확률은 반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페르미 레벨의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세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값은 요 안에 있는 값이 지금 이제 양의 값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1보다 큰 임의의 숫자가 되는 거니까 이게 분모는 얼마든지 작아질 수 있어서 값이 얼마든지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스테이트에 얼마든지 많은 입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통계. 이제 우리는 일렉트론은 페르미온이니까 이와 같은 페르미 디렉 분포를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분포를 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 건데요. 지금 이게 약간 좀 그래프가 좀 어지러운데 이 중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경우에 대해서만 그냥 한번 우리가 그림만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했던 요 분포를 갖다가 좀 이제 연속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전적인 그 볼츠만 분포의 경우에는 요게 지금 요겁니다. 값이 여기서 지금 진하게 되어 있는 요거 선이 되는데요. 요게 지금 볼츠만 분포, 익스포넨셜하게 쭉 떨어지는 그런 볼츠만 분포가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보우세 아인슈타인이 되면은 에너지가 낮은 쪽에서 좀 커졌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빨리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낮은 에너지 쪽에서는 기본 고전적인 볼츠만보다도 더 많은 어떤 그런 개수를 갖다가 주게 되는 이제 그런 분포가 이제 보우세 아인슈타인이고, 페르미 디렉은 이렇게 맥스 1, 항상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모양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그냥 고온도, 낮은 온도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냥 한번 여러분들 살짝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페르미 디렉 분포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면은요, 이게 우리한테 중요하니까 우선은 이 페르미 디렉 분포가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이게 온도가 0도일 때, 혹은 뭐 굉장히 낮은 값이다라고 했을 때 이 분포가 어떤 모양이 될지 한번 봐볼게요. 자, 이게 조금 이제 그 까다로운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 분모에 지금 t가 있어요. 그럼 t가 0으로 가면은 이 익스포넌트 안에 있는 이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발산을 하겠죠. 발산하는데 이게 플러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무엇에 따라서? 에너지가 E가 EF보다 크면은 이게 양의 값이죠, 이게. 그거를 무지무지 작은 걸로, T는 역시 양수니까, 양의 그 작은 값이니까, 그걸로 나눴기 때문에 이거는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무한대로 발산하면은 익스포넨셜 무한대는 무한대니까 이 F2는 뭐가 되겠어요? E가 잠깐만 내가 방금 맞게 말했네. E가 EF보다 크면은 양의 값이니까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고 고로 이게 지금 F2는 0이 나옵니다. 분모가 발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E가 EF보다 크면은 F2가 0이 되는 거고요. E가 EF보다 작으면은 포뮬레보다 작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익스포넌트 안에 있는 거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러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는 0이죠. 그렇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는 0입니다. 고로 어떻게 돼요? F2는 1이 나옵니다. 1. 그렇죠? 자, 그래서 FT가 0이 되면은 0 근처가 되면은 이게 분포가 단순해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포뮬 레벨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1이고요. 위에 있으면 0이다. 이게 스텝 펑션이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얘가 요게 그림인데 이게 X축이 에너지고요. 에너지가 0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거고 Y축이 지금 오큐페이션 넘버. 근데 이제 그 일렉트론의 경우에는 하나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거를 개수를 내가 확률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뭐 보손이나 이제 볼츠만 같으면은 개수하고 확률은 분명히 다른데 이게 포미온은 어차피 하나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개수로 얘기하나 확률로 얘기하나 동일한 거죠. 그죠? 확률을 우리가 1 갖다가 100%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그래서 이거 갖다 이제 개수로 생각을 하면은 1로 이제 되고요. 그러니까 1로 쭉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포뮬 레벨에서 갑자기 0으로 가는 이런 스텝 펑션이 됩니다. 있죠? 우리가 t = 0에서.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포뮬 레벨을 우리가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다가 일렉트론 하나 더 주려고 하면은 여기다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아래로는 더 이상 못 들어가니까. 꽉 채워져 있고 위에는 완전히 비었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일렉트론을 공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포뮬 레벨이 그 시스템의 케미컬 포텐셜이 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살짝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물론 0켈빈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극한인 거고요. 우리가 finite temperature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를 봐야 되는데, 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뭐 매틀랩이나 이런 걸 그려봐도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분포가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고 포뮬 레벨 근처에서 붙어서 살짝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근처에서 아주 아래쪽에 있으면은 여전히 값이 이제 1 아니면은 뭐 0 아니면은 무한대가 이제 가깝기 때문에 이제 요 아래쪽에서 양 끝단에서 마지막에 변하고요. 주로 변하는 건 포뮬 레벨 근처에서부터서 이게 이런 식으로 스텝 펑션이 약간씩 브로드닝이 됩니다. 이게 퍼지게 됩니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스텝 펑션이었던 거가 온도가 살짝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더 이렇게 퍼지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말하는 거는 요쪽에 있는 전자가, 그죠? 아이고. 이쪽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우리가 익사이트 됐다.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 위쪽에서 이제 그 포뮬 레벨의 바로 아래쪽에 있는 전자가 살짝 위로 올라갔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올라가는 정도의 그 범위가 이제 약 KBT의 비슷한 5도 정도 내에서의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되는 거고,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게 이제 변화하는 그 폭은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쭉 올라가다가 어디에선가는 백큐엄 레벨, 우리가 이제 물질이 있고 그 물질 바깥쪽에 있는 진공의 에너지 레벨이 나오게 되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서는 이제 자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아래쪽에 에너지가 있으면은 전자가 이제 묶어져 있는 거고요. 고체. 이 위쪽으로 있으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함수, 이 포뮬 레벨과 그 다음에 이 백큐엄 레벨의 차이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1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 개념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되고요. 근데 한 가지 뒤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겠지만은, 어떤 거를 여러분 염두를 해둬야 되냐면은, 이 실험 포뮬 레벨이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무지무지, 높습니다. 그 온도에 비해서, KT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에너지 값이에요. 이게 거의 한 100배 이상 큰 에너지 스케일이기 때문에, 실은 그 변화하는 거가, 이건 상당히 극단적으로 보여준 건데요. 실제로 그 변화하는 폭은 굉장히 좁습니다. 전체 스케일에서 보면은 아주 끝부분만 살짝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유한한 온도, 엄청나게 막 태양의 온도 막 이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 실은 우리가 0켈빈에서 봤던 거는 스텝 펑션, 이런 분포에 훨씬 가까운, 약간 이제 그 포뮬 레벨 근처에 살짝 이게 스미어링, 약간 이 생기긴 하지만은, 브로드닝이 생기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모양은 거의 0켈빈하고 비슷한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포뮬 레벨도 이제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살짝 변하긴 하지만은 거의 안 변해요. 여기에서. 이게 거의 그 근처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런 거 하나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위쪽. 그러니까 이제 0켈빈에서는 EF 이하만 꽉 차고 위F 위는 다 비워져 있는데, 온도가 이제 유한하게 되면은 위쪽으로 우리가 살짝 이렇게 상태들이 이렇게 전자가 채워지게 돼요. 위쪽 에너지에. 자, 그런데 이게 에너지 위로 올라갈수록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F2를 다시 한번 써보면은요. 익스포넨셜에 E-EF 우리가 over KT 플러스 1분의 1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에너지가 E-EF가 이 KT에 비해서 많이 위쪽에 있다고 하죠. 그러면은 요 숫자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익스포넨셜 값이 커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내가 뒤에 있는 1을 갖다가 무시할 수가 있고요. 얘를 무시를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nothing but 그냥 볼츠만 분포가 나오는 거예요.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E over KT에 비례하는, 그거에 비례하는 상수를 우리가 무시를 하면은 그쵸? 그래서 그런 리밋에서는 우리가 이제 볼츠만 분포로 간다. 다시 말하면은 이 근처는 에너지가 그 개수가 떨어지는 거가 익스포넨셜하게 그냥 떨어져서 우리가 고전적인 통계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맥스웰 분포. 자, 그래서 볼츠만 분포, 혹은 맥스웰 볼츠만 분포.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위쪽을 보면은 이게 개수가 작잖아요. 개수가 작은데, 개수가 작으면은 위쪽에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채운다라고 에너지를 갖다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은 요 위쪽에서 이제 위쪽으로 가면은 개수가 작으니까 뭐 띄엄띄엄 여기 하나 채우고 한참 위에 가서 또 하나 채우고 이런 식으로 듬성듬성 입자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이 통계를 할 때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들, 입자가 구별 불가능하다,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워낙에 서로 떨어져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들이 구별될지 안 될지가 별로 그렇게 크게 스테이트를 카운트하는 데 중요하지가 않고 또 같은 레벨에 같은 게 또 두 개가 채워질 확률 또한 거의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포미온의 통계를 갖다가 고려했던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츠만 통계를 따르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페르미 분포에서 에너지가 높아서 입자의 개수가 작게 되는 어떤 그런 영역에서는 그냥 우리가 볼츠만 분포로 생각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것도 우리 뒤쪽에 한번 응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는 그 물질 안에 전자가 어떤 상태를 가지는지 그 상태에 대한 분포를 우리가 댄스 오브 스테이트의 개념으로 찾아냈고요. 각각의 상태가 이제 몇 개의 그 입자가 있는지를 우리가 또한 이제 봤습니다. 그렇죠?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럼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실제로 각각의 상태에 몇 개의 전자가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게 돼요. 자,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그 금속에 대한 자유전자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그 자유전자. 그러니까 그 물질 안에 여러 개의 전자들이 있는데 코어 전자 말고 프리 일렉트론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자유전자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거 우리가 우선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알고 있냐면은 이거 이제 y축이 이제 에너지입니다. 이게 위쪽에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고요.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알고 싶냐면은 이제 물질 안에 이렇게 전자들이 이렇게 쭉 채워져 있을 텐데 과연 이것들의 에너지 값들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거. 그죠? 그걸 우리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알아냈던 건 뭐냐면은 이 입자들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는 댄스 오브 스테이트로 표현되고요. 그거는 스퀘어 루트 2 형태로 증가하게 된다. 0에서부터서 그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에너지에 전자가 몇 개가 찰 것이냐를 나타내는 페르미 디렉 분포 F1을 우리가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봤던 그래프를 갖다 우리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페르미 레벨에서 2분의 1이 되고 그 아래쪽으로 해서 1에 다가가고 위쪽으로는 익스포넨셜하게 다시 감소하는 이런 이제 페르미 디렉 분포가 유한한 온도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럼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각 어떤 특정한 에너지에 그렇죠? 그러면 특정한 에너지에 몇 개의 상태가 있느냐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니까 방 개수 곱하기 한 방에 몇 명 들어가냐를 했으니까 그가 바로 그 에너지에 있는 입자의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N2라고 얘기하겠습니다. N2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단위 아니고 실은 밀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그러니까 밀도.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댄스 오브 스테이트가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런 밀도 함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밀도 함수긴 한데 이거는 상태가 아니라 상태에다가 이제 일렉트론 개수를 곱했으니까 실제로 일렉트론이 몇 개가 거기에 있느냐를 나타내는 그 일렉트론 덴서티, 넘버 덴서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댄스 오브 스테이트가 만약에 단위 최적당 되어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여기는 N2도 단위 최적에 몇 개의 전자가 가지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그런 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N2를 갖다 곱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1인 영역에서는 댄스 오브 스테이트를 따라서 그대로 증가를 하다가 이제 포르미 레벨을 지나면서부터서는 이 포르미 디렉 분포에 의해서 이제 감소해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럼 이 면적, 이 아래에 이 전체 에너지에 대한 그 일렉트론 개수 덴서티를 갖다가 다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게 무엇이 되겠어요? 그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전체 자유전자의 개수가 나옵니다. 혹은 이게 만약에 단위 최적당 정의가 되어 있는 거라고 하면은 단위 최적당의 전자의 개수 혹은 전자 밀도 단위 최적당 그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거가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요. 실제 한번 계산해 보죠. 자, 근데 이게 이제 페르미 디렉 분포가 온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유한한 온도가 복잡하니까 우리가 일단 0켈빈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0켈빈. 근데 0켈빈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여전히 그래도 상당히 유한한 온도에서도 그 성질이 거의 유지가 되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페르미 디렉 분포가 이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0켈빈에서는 퍼미 레벨까지만 다 1이 되고 그 위는 0이 되는 거니까 적분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적분이 이제 뭐냐면 덴스 오브 스테이트에다가 F2를 곱하는 건데 F2가 0에서 EF까지만 1이고 EF보다 크면 0이 됐으니까 바로 이제 그 적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한 요 적분이, 그죠? 이 적분이 그냥 덴스 오브 스테이트를 0에서 EF까지 적분한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덴스 오브 스테이트는 우리가 앞장에서 계산했었어요. 그 스퀘어 루트 2로 증가를 하고요. 그 앞에 이런 프리팩트가 붙었는데 거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스핀을 고려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핀을 업에 대한 도수, 덴스 도수, 스핀 다운에 대한 도수를 갖다가 지금 따로따로 카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스핀을 갖다가 이제 스핀 업 다운은 두 개를 다 채워야 되잖아요. 고로 우리가 해서 두 배를 해야 됩니다. 스핀 업에 대한 거, 스핀 다운에 대한 거 두 개. 그래서 스핀 디제너러시를 갖다가 우리가 카운트라는 2라는 팩터를 갖다가 넣고요. 이걸 갖다가 적분을 하게 되면은 적분은 굉장히 간단해요. 상수는 복잡하지만 앞에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컨스탄트를 밖으로 빼고 그러면 결국 적분은 뭐냐면은 루트 2를 적분하는 겁니다. 0에서 2F까지. 적분 여러분들 해보시면요. 이렇게 심플하게 나와요. 그죠? 자, 그리고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 바로 단위 최적당 일렉트론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이게 뭐를 주는 거냐? 바로 페르미 레벨의 위치를 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채워지게 되느냐? 나타내는 그 페르미 레벨의 위치를 이걸로부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걸 이 이퀘이션을 뒤집으면은 바로 0켈빈에서의 그 페르미 레벨이 이 안에 들어있는 온도예요. 0켈빈에서의 페르미 레벨이 덴시티로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n분의 하바의 제곱에 그 다음에 3파이 제곱에 일렉트론 덴시티의 3분의 2승이 됩니다. 오케이? 요거. 자,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양도 봐볼까요? 그럼 전체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전체 운동 에너지는 이제 이 내가 그 일렉트론 개수에다가 그러면은 각각의 에너지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곱해서 다 더하면은 그게 전체 에너지가 되겠죠? 내가 2가 없으면은 개수가 나왔고요. 내가 2를 넣어서 2를 곱해서 더하게 되면은 각각의 일렉트론 에너지 다 더한 거니까 전체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 요 적분을 할 때 앞에다가 2를 갖다가 넣어주고 적분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뭐 똑같은데 이제 단지 오더가 하나 스퀘어 루트 2가 아니라 2의 2분의 3승을 적분하는 게 되고요. 그러면은 답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EF의 2분의 5의 승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페르미 레벨을 갖다가 여기서 하나를 갖다가 그 n의 이제 EF0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EF의 2분의 3승을 여기는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n의 개수로 빼보게 되면은 요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에너지는 전체 일렉트론의 단위 최적당 에너지입니다. 단위 최적당 에너지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는 키네틱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유전자 모델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전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다 운동 에너지밖에 없는 거죠. 그죠? 포텐셜 에너지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그 운동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가 바로 이제 요 양이 된다. 이게 그래서 5분의 3의 그 페르미 레벨 에너지 곱하기 일렉트론 개수 같은 최적당.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일렉트론 개수로 내가 나누게 되면은 그러면 평균적인 전자 하나의 평균적인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게 5분의 3의 페르미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0에서부터 페르미 레벨까지 쭉 채워져 있는데 그 중간이 값이 얼마냐? 그러니까 그 전체를 평균 내보면은 5분의 3 정도 되는 에너지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죠? 자, 이게 실은 이제 클래시컬하는 거하고는 이제 아주 드라마틱하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바로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은, 다음 이게 슬라이드에서 보겠지만은, EF, 이 페르미 레벨은 굉장히 큰 에너지가 돼요. 큰 에너지가 되는데, 자, 고전적으로 보면은요, 내가 만약 고전적인 관점에서 이 시스템을 보면은, 그냥 박스가 있고, 그렇죠? 자, 박스가 있고,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입자들이, 비록 빽빽하긴 하지만은,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고전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상기체예요. 그죠? 상호작용 없고, 그렇죠? 그렇죠. 상호작용이 없으니까. 그리고 완전히 그 사이즈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입자들. 그죠? 그러면 그게 이상기체였거든요. 그러면 고전적으로는 뭐냐면 이 시스템에서 이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등분배 법칙에 의해서 입자 하나당 내가 2분의 3 kBt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전자 하나당. 그렇죠?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0도에서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입자가 그냥 가만히 프리즈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고전적으로는 그게 답이에요. 에너지가 빵이다. 그죠? 그런데 이게 여기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온도가 0켈빈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파울리 베타원리 때문에 모든 입자가 에너지가 빵인 상태에 있을 수가 없고 쌓이게 되는 거야. 착착착 쌓여가지고 이게 꿀꿀꿀꿀 위로 올라가는데 그게 바로 포밀 레벨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그거는 바로 파울레 베타 원리에 의해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제 고전 역학과 이게 실은 이제 실제 양자역학에서의 우리가 이제 드라마틱한 차이를 갖다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퍼미 에너지를 갖다가 물질별로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겠어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차용하는 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용하는 거는 앞에서 봤던 요 공식을 이용하는 건데요. 아이고. 여기에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퍼미 레벨, 제로 켈빈에서의 퍼미 레벨은 얼마만큼 많은 입자의 밀도, 그죠? 전자의 밀도, 전자 밀도에 의존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일렉트론 매스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일렉트론 매스는 자유 일렉트론 매스, 프리 일렉트론 매스를 갖다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여러 가지 엘리먼트에 대해서요.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메타 마그마랑 그런 프리 일렉트론으로 취급하기 좋은 그런 물질들, 뭐 근사적으로 취급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물질들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노미널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가 몇 개냐? 리튬, 소디움, 뭐 포테슘 한 개씩이고요. 매그네슘 2가죠, 그죠? 뭐 그런 개수를 쭉 적고요. 알루미늄은 3개, S2개, P 하나 이렇게 가지고 3개가 있고, 뭐 그런 노미널 개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이제 물질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자의 그 뭐죠? 레티스 크리스탈 구조가 있죠, 그죠? 레티스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이 단위 최적당 여기에서는 이제 센티미터, 큐빅 센티미터, 1cm, 1cm, 1cm에 몇 개의 전자가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 개수 곱하기 원자 밀도, 원자의 그 개수 밀도 곱하기 노미널한 밸런스가 되겠죠, 그죠? 자, 그걸 계산해 보면은 오도는 10의 22승 오도예요. 이게 이제 원자 덴시티랑 거의 같은 오도가 됩니다. 그거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값들이 쭉 나와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전자 밀도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노미널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걸 갖다가 퉁쳐가지고 그냥 다 얘네들이 프리 일렉트론 라이크 하다라고 하고서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겁니다. 그럴 때 density n이 있고, 그럼 그 density n을 갖다가 요 앞에다가 넣게 되면은 포밀 레벨이 나와요. 그죠? 포밀 레벨이 나오고, 포밀 레벨을 쭉 해보면은 단위가 일단은 일렉트론 볼트 오더고요. 값은 뭐 1에 가까워 뭐 2에 2, 뭐 1.5 이렇게 해서부터서 5, 6 이렇게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 뭐 위아래 되는 상당히 그 큰 에너지 스케일이 나와요. 이게 이제 크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얘를 갖다가 이 퍼미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서멀 에너지, 요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려면은 고전적으로 과연 얼마 정도의 온도가 돼야 되느냐, 이제 그걸 알고 싶으면은 이 퍼미 에너지를 우리가 멀쩡한 컨스탄트로 나눠보면 되겠죠. 그럼 에너지가 KT가 되는 거니까 그때 나타나는 이 온도를 우리가 이제 퍼미 템퍼러처, 그러니까 퍼미 에너지를 온도로 환산했을 때 그 온도를 얘기를 우리가 퍼미 템퍼러처 얘기를 합니다. 그걸 해보면은 그게 대충 10,000도 정도예요. 10,000도. 그죠? 10,000켈빈. 엄청난 태양의 온도보다 더 높은, 표면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온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맨 위쪽에 퍼밀 레벨에 있는 전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로 그거를 갖다가 내가 속도로 환산했을 때 그 속도 혹은 그 전자의 그룹 벨로시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EF를 내가 2분의 1 MV에 제곱을 해가지고 계산한 게 바로 뭐냐면 Fermi Velocity예요. 그거는 대략 오더가 100만 미터 퍼 세크 정도, 그러니까 대략 그 빛의 속도의 한 1% 정도 되는 그 정도 속도들이 나옵니다. 자, 이 Fermi Velocity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 일렉트로닉 컨덕션, 이제 전기적 특성을 할 때 배울 텐데요. 금속에서 이렇게 자유전자들이 쭉 우리가 이제 전기장을 가하면은 자유전자가 이동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전류에 기여를 하는 전자는 퍼밀 레벨 근처에 있는 굉장히 얇은 소수의 극소수의 전자가
트랜스포트를 담당을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뭐 하나마나 하다 뭐라고 해야 되지? 효과가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밀 레벨의 근처에 있는 거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내가 전기장을 거왔을 때 걔가 얼마나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전달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 포밀 벨로시티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100만 미터 퍼 세크 정도. 굉장히 빠르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우리가 그러면은 쭉 이론적으로 살펴봤어요. 이론적으로 살펴봤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실험적인 어떤 그런 증거가 있느냐, 과연 이렇게 된다라는, 그렇죠? 실험적인 증거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아마 요거는 이제 가장 직접적인 거일 것 같아서 이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소디움 메탈, 소디움 하면 여러분 소금 생각할까 봐 제가 이제 금속으로 소디움으로 이루어지는 금속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것도 소디움만 모아놓으면은 금속이 됩니다. 좋은 금속이 되고요. 이제 그 소디움의 금속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어떤 실험을 하냐면은 엑스레이를 갖다가 때려주면은 에너지만 잘 맞으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지금 1s, 2s, 2p니까 K쉘, L쉘에 있는 게 이제 2s, 2p가 이제 L쉘이잖아요. L쉘에 있는 전자를 밖으로 뽑아낼 수 있는 엑스레이 에너지가 있어요. 그걸 쏴줍니다. 그걸 쏴주면은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에너지 스케일이 되겠고 위쪽으로 에너지 스케일이 되겠고 L쉘에 있는 전자를 뽑아내면은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거기에 이제 구멍이 생기죠. 거기 레벨에 일렉트론이 빠지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전공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게 비워졌으면 아싸 그러고서 이제 위에 있는 에너지에 있는 전자가 밑으로 전이를 하겠죠. 그죠? 자, 근데 이 L쉘에 있는 그리고 전이를 하면서 그 에너지 차이에 해당되는 포톤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제 L쉘이 지금 했게 되면은 그 위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3S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전자들이 될 거고요. 그건 우리가 방금 봤던 그런 이제 퍼미 디렉 분포를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NE 그러니까 자유전자의 그 에너지 분포를 가지는 요런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요거를 가져온 겁니다. 이런 에너지 분포를 가지고 있는 상태들이 쭉 위에 배치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 있는 전자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전자는 어떤 거든 떨어질 수 있어요. 어떤 거는 떨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떨어지게 되면은 가장 에너지가 낮은, 파장이 긴 빛이 나올 거고요. 가장 위쪽에 퍼밀 레벨 근처에 있는 전자가 떨어지게 되면은 가장 큰 에너지의 빛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 이게 좀 에너지 레인지가 소프트 엑스레이, 그러니까 엑스레이 중에서도 좀 에너지가 낮은 엑스레이가 우리 소프트 엑스레이라고 그러는데 그 소프트 엑스레이에 해당이 되는 그런 에너지가 간극이 됩니다. 그걸 측정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소프트 엑스레이의 그거가 자, 그래서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아래쪽이나 위쪽은 조금 다른 오리진이 다른 거고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밸런스 쪽 밸런스 밴드라고 그냥 얘기를 하죠. 밸런스 밴드 이쪽에 있는 전자들에 의해서 나오는 거는 엑스레이 그 에미션 픽은 이렇게 우리가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주로 되는 거고 이 아래쪽은 우리가 이제 extrapolate 이제 이쪽 갖다가 어떤 특정한 함수로 이렇게 우리가 쭉 이렇게 이제 extrapolate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때 맞아 떨어지는 가장 낮은 에너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가 될 거고요. 가장 높은 에너지가 바로 요 에너지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모델에서 어떤 걸 뽑아낼 수 있냐면은 요 둘 사이의 에너지 차이. 그 에너지 차이가 여기서 값이 얼마냐면은 30.3에서 이게 30.3이고 얘가 이게 27인데 두 개를 뺀 거가 3.3이죠? 3.32B가 우리 모델에서는 뭐냐면은 바닥에서 그러니까 그 프리 일렉트론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 정지한 상태 그 상태에서 포밀 레벨까지 에너지 차이가 될 거예요. 그게 얼마였느냐? 바로 그 전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해 본 거가 얼마냐면 소디움은 3.24였어요. 그렇죠? 그거 값하고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3.3 vs 3.24. 교수님 0.06 틀리네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진짜 그거는 너무한 거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복잡한 슈딩거 이퀘이션을 갖다가 굉장히 극도로 단순화를 시켜가지고
정말 더 이상 단순하게 만들기 어려울 정도로 단순하게 만들어서 이론적인 계산을 했고요. 그런데도 그거가 실험이랑 요 정도 레벨에 잘 맞았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제 감동적인 거고요. 정말 눈시울이 이렇게 시큰거려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소디움의 그 메탈이 이런 이제 프리 일렉트론 모델로 잘 기술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이제 반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직접 비교를 해볼 포멀 레벨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거는 이론치하고 잘 맞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유한한 했을 때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0켈빈에서의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런 0켈빈의 어떤 논의들이 유한한 온도, 웬만한 온도에서는 잘 맞습니다. 대부분 다 그냥 이런 그림으로 그냥 쭉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그래도 좀 미묘한 차이지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제 유한한 온도일 때는 우리가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퀘이션은 동일해요. n은 0에서 무한대까지 이제 그 일렉트론 개수를 다 더한 거가 되겠고요. 그 개수는 뭐냐면은 dense state에다가 에너지 occupation number를 곱한 거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런 식으로 되는데 t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요게 스텝 펑션으로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좀 복잡한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n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주어진 볼륨 안에 몇 개의 일렉트론이 들어가 있냐는 건 주어져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 요 이퀘이션에서 우리가 뭐를 구하는 거냐? EF가 결정이 됩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그 포뮬 레벨이 온도 T에서의 포뮬 레벨이 요 이퀘이션으로 붙어서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걸 구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아날리티컬 계산을 못해요. 우리가 0켈빈처럼 못하는 거고요. 뉴메리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뉴메리컬 하기 전에 이걸 조금 우리가 이제 좀 근사적으로 마치 테일러 시리즈처럼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건 이제 어떤 거를 이용한 거냐면은 이 퍼미 에너지하고 KT의 비를 보면은 KT는 이제 우리가 그 KB인데 볼츠만 컨스탄트인데요. 이 둘 사이의 비가 굉장히 작다. 그러니까 퍼미 레벨이 보통이 말하는 온도보다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만 켈빈이었잖아요. 보통 온도는 우리가 뭐 수백 켈빈밖에 안 되는 거고 거의 100분의 1 차이가 되는 거죠.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작기 때문에 요거 양으로 우리가 여기다 테일러 익스펜션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그건 테일러 익스펜션하고 이제 약간 좀 달라서 우리가 이제 그걸 디벨롭한 소머펠트를 따라 소머펠트 익스펜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소머펠트가 이분이 이제 하이젠버그도 뭐 가르쳤고 뭐 그래요. 뭐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소머펠트 익스펜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애쉬크로프트의 머민을 보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드라이버가 되어 있는데 결과식만 가져오겠어요. 결과식만 가져오면은 우선은 포뮬 레벨이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제로 켈빈에서의 포뮬 레벨 곱하기 1 마이너스 어떤 보정항이 근사적으로 이제 t의 제곱으로 되어 있는 그런 리딩 오더의 어떤 근사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KT over EF가 작은 양이기 때문에 무지무지 작은 양이죠. 이게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했으니까 10,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무지무지 작은 양이에요. 요만큼의 어쨌든 간에 그 보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탈 에너지는 제로 켈빈에서 토탈 에너지 곱하기 1 플러스 마찬가지로 t의 제곱 t over ef 정도의 그 정도의 이제 우리가 그 제곱의 오더에 해당이 되는 매우 작은 어떤 그런 수정항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뭐 요런 식의 우리가 KT over EF의 제로의 제곱 정도가 들어간다. 이런 보정이 된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한번 이해를 해볼 수가 있냐면은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0켈빈에서는 이런 스텝 펑션인데 온도 T가 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스미어링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포뮬 레벨 아래쪽에 KT 정도의 간격을 가지는 전자가 약간 위쪽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가는 정도의 에너지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 차이 또한 KBT예요. 그죠? 그러니까 올라간 것의 개수가 익사이트 되는 개수가 도스 곱하기 포뮬 레벨에서 도스 곱하기 KT 정도의 오더가 되는 거고 에너지가 올라간 정도 또한 KT니까 그거에 이제 두 개를 곱하면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토탈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랑 요걸 곱하게 되면은 요게 되는 거죠.
그죠? 퍼밀 레벨의 도스 곱하기 KT의 제곱인데 요거가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앞에 했던 요 항과 유사한 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여기에 무슨 뭐 의미가 있느냐? 실은 요걸 갖다가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그 해서 미묘하지만은 한번 그걸 갖다가 디텍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히트 캐패시티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탈 에너지가 온도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서 온도에 의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토탈 에너지가 바뀌는 거 히트 캐패시티가 되는 거죠. 연용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용량 갖다가 우리가 이걸로부터서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계산해 보게 되면은 방금 나왔던 그 표현식을 갖다가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상수항은 없어지고 요거 제곱항을 미분했으니까 t에 비례하는 항이 나옵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작아요, 이게. 작은 거가 여기는 항 자체가 값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작지만은 어쨌거나 온도의 선형으로 증가하는 그런 히트 캐패시티가 나오죠. 그죠? 자, 근데 이게 또한 이제 고전역학하고는 이제 다른 게 뭐냐면 고전역학에서는 히트 캐패시티가 아까 우리가 에너지가 이퀴파티션 등분배 원리의 법칙에 의해서 2분의 3 KT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내가 이제 온도로 미분하게 되면 2분의 3 KB가 되죠. 그러니까 전자 하나당 열 용량의 2분의 3 KB를 기여한다 라는 거고요. 이건 상수잖아요. 온도에 의존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수값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된 티어리에서는 일렉트론에 의한 히트 캐패시티는 t에 비례하게 된다. 고로 t가 낮아지게 되면 0으로 근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예.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럼 실험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작은 양이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은, 실은 우리가 보통 이런 이제 물질에서 열 용량은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열을 공급을 하면은 대부분은 격자들의 진동으로 이제 그게, 에너지가 대부분 다 흡수가 돼요. 원자들의 진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티스 컴포넌트, 그러니까 히트 캐패시티 열 용량의 레티스 성분이다. CL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일렉트론이한 컨트리뷰션 C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좋은 쪽을 이제 살펴볼 텐데 온도가 낮은 쪽에서는 이거는 T의 3승에 비례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 히트 캐패시티는 두 개의 성분을 더한 거고요. CL과 CE를 더한 거고 하나는 T의 3승, 하나는 T에 비례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 관계가 주어질 거고 만약에 양쪽을 내가 T로 나누게 되면은 그러면은 T분의 C는 B 플러스 AT의 제곱 이런 형태로 우리가 피팅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오른쪽에 보는 이 그래프는 이제 극조온 실은 굉장히 낮은 온도 이게 T의 제곱을 했는데 켈빈 제곱으로 막 맥스 1.5 켈빈이니까 뭐 1켈빈 이하의 극저온입니다. 굉장히 낮은 데서 이 열 용량을 측정을 했고요. 어떤 물질이냐면은 포테슘이에요. K라고 말하는 포테슘 금속에 대해서 측정을 한 건데 해서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그래프가 약간 헷갈리는데요. 지금 이게 이 위쪽 그러니까 요거는 이 데이터는 위쪽이고요. 요 아래쪽 그래프는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더 온도가 낮은 거예요. 이게 지금 약간 온도가 높은 쪽이고요. 이건 더 온도가 낮은 쪽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그래프가 갖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림을 붙인 거예요. 이게 보면 이걸 갖다 이제 뭐를 히트 캐패시티를 측정을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온도로 나눈 건데요. 온도로 나눈 건데 그거가 이제 얼마냐면 상수 더하기 AT의 제곱, AT의 제곱 이렇게 지금 피팅이 잘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죠?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계수, 이제 그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요건 틀린 거죠. 고전적 이론은 틀린 거예요. 이 고전적 이론에서 이게 만약에 상수였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히트 캐패시티 상수면은 T가 낮아짐에 따라서 이게 발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발산하지 않습니다. T가 0으로 가게 되면은 Y 절편값, X 절편값이 2.08 그러니까 상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전 이론은 이미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이 값이 2.08이 나왔는데 이게 요걸로 계산을 해보면은요, 그게 여러분 오늘의 퀴즈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해보니까. 이론적으로 이걸 계산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에서 t로 미분을 하면은 이 앞에 계수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내가 포뮬 레벨 에너지 앞에서 이제 이 포테슘에 대한 거, K에 대한 거, 요거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수도 볼츠만 컨스탄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힛 캐패시티가 몰이거든요. 1몰. 그러니까 1몰에 대해서 이 전체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은 그 상수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내가 계산해 보니까 1.67이 나와요. 그죠? 반면에 실험값은 2.08. 교수님 안 맞는데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진짜 그거는 좀 너무한 거고요. 엄청나게 잘 맞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 정도. 이렇게 그냥 아주 크루드한 그런 이론인데도 거의 반올림 하면은 1.67은 반올림 하면 2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맞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실험적으로 프레이턴 모델이 여기서 잘 맞고 있다. 아니 어떤 면에서 프레이턴 모델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봤다는 거고 어떻게 볼 수가 있죠. 그죠? 예. 자,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프레이턴 모델을 가지고서 실제 응용 어떤 우리가 디바이스나 이런 데서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